먼저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일단 이제 속도와 위치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의미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랬어.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속도가 부호가 바뀌는 곳이죠, 그죠?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곳, 여기가 처음으로 부호가 바뀌는 곳입니다. 그때의 위치는 넓이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때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넓이가 8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정적분 값은 인테그랄 0에서 a까지의 f, 요 vt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vt의 값은 얼마입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8이에요. 그죠? 넓이는 8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C에서의 위치가 마이너스 6이다. 위치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정적분을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게 인테그랄 0에서 C까지의 VT, 요게 이제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이렇게 식으로 다 적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여기에 넓이를 A, 여기에 넓이를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인테그랄 0에서 C까지의 VT, 정적분 값은 어떻게 됩니까? 넓이에다가 부호를 부여한 거죠. 마이너스 8에다가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한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6이라는 첫 번째 식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 보면 0에서 B까지 적분하고 B에서 C까지 적분이 같다 그랬죠. 이것도 그대로 갈게요. 0에서 B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0에서 B까지는 마이너스 8에다가 A를 더한 거죠. 그게 누구랑 같다? B하고 C의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B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개를 가지고 뭘 하면 됩니까? 얘를 연립을 하게 되면 문제를 쉽게 구할 수 있죠. 다음으로 우리는 16번을 가보도록 할게요. 16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제 수투에서 했던 기본 내용인데 미적분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정적분 값이 이렇게 상수로 되어 있는 경우는 요거를 우리가 어떤 상수값으로 두고 문제를 풀죠. fx는 뭐가 됩니까? x 세제곱에 마이너스 4kx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어디서 바뀌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f1이 0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f1이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f1이 뭐가 됩니까? 1 마이너스 4k가 돼가지고 이게 0보다 크다. k 값은 뭐예요? 4분의 1보다 작은데, 얘는 지금 정적분의 절대값을 한 거니까 넓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것 같네요. 그러면은 요 값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부호가 어디서 바뀔까? 여러분들 요 함수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x 하나 있고요. x제곱 마이너스 4k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x값이 0이랑 뿔마의 2 루트 k 이렇게 되어 있어서 0에서 4분의 1까지 양수만 체크해 보면은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2 루트 k까지는 그죠? 함수가 아랫부분이 되겠죠. 그지? 3차 함수를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 루트 k겠죠? 이 부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4kx를 적분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0에서 2 루트 k에서 1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2 루트 k에서 1까지는 함수 그대로 가면 돼요. 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kx를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만족시킨다. 요게 지금 얼마다? k다 라는 겁니다. 그죠? 요게 k다. 요거를 식을 계산을 하면 이 문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17번인데요. 17번은 일단 원점에서 이 곡선의 그은 접선의 기울기 곱의 최소입니다. 기울기 곱을요. 기울기를 직접 구해볼까요? 일단 원점에서 그었습니다. 근데 얘가 원점을 지나죠. 그 y 프라임을 이제 잠깐 보면은 y 프라임 값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개를 해서 미분을 해도 되고, 알겠죠? 이걸 전개해서 미분을 해도 되고, 어차피 뭐 여러분들 방법은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x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의 x제곱 플러스 6ax라는 미분 도함수가 나와요. 요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개를 하면 y가 요 식을요, 얘를 이제 미분을 합니다. y 프라임은 3x 제곱 마이너스의 2의 a 플러스 6의 x 플러스 6a 이렇게 돼요. 그럼 0,0에서 접선을 그었거든요. 0,0에서 접선을 그었으면 접선의 기울기는
그죠? x가 0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6a, 그죠? 6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요거고 나머지 하나는 뭐 대충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그은 거 요거 하나, 요거 기울기 6a입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가 되겠죠. 요거 여기에 접점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t라고 많이 두니까 접점을 t라고 두고 접선을 구해본 y는 뭐 f 프라임 t에다가 x 마이너스 t 더하기 ft 이렇게 보통 부르잖아요. 그죠? 이 함수를 우리가 이제 편의상 fx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0,0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다 0 넣고 0 넣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결국에 정리하면 마이너스 t f 프라임 t 더하기 ft가 0이란 뜻이죠. 그죠?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 f'하고 f에다가 위에 있는 식 있지, 요 식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t 값이 2분의 a 플러스 6이 나와. 이거는 뭐 연립이니까 그냥. 알죠? 그럼 이때 접선의 기울기 직접 구하면 돼. 미분을 해가지고. 미분한 거 여기 있잖아. 요 식에다가 x에다가 얼마를 넣자고 2분의 a 플러스 6을 넣어요. 알겠죠? 그러면은 그때 대입한 값이 뭐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a 제곱 플러스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9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기울기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들 둘을 곱합니다. 기울기 곱이니까요. 기울기 곱의 최소값이니까 둘을 곱합니다. 둘을 곱하게 되면은 일단 마이너스 2분의 3a는 세제곱일 거고 플러스 18a 제곱 마이너스 54a 이렇게 돼요. 이거의 뭘 구하면 된다? 최소를 구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a가 0에서 6 사이이기 때문에 그 값을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제 우리는 다음 18번으로 갈 거예요. 자, 18번 같은 경우에는 제곱권 이야기인데 m의 n제곱권 중에 실수인 것이 존재.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x의 n제곱을 하면 m이 나오는 요런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요런 상황인데요. 어차피 얘가 양수면, 그죠? m이 양수가 되면은 n제곱권 중에 실수는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개 중에서 2개만 뽑아주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10C2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m이 음수면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m이 음수면 있잖아. 얘가 음수가 되면은 n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홀수가 돼야 돼. 그래야 제곱근이 존재를 해요. 알겠어요? 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써있죠. n이 홀수면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 항상 존재를 하고 짝수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m은 0보다 작게 되는 그러한 순서상은 뭐가 되냐, 절대값 m하고 n을 고를 때 어차피 홀수만 골라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n이 3이면은 절대값 m은 몇 개입니까? 그럼 2개죠. 그죠? 1과 2 해야 되니까 n이 5이면 몇 개입니까? 당연히 4개입니다. 그 다음에 n이 7이 되면은 6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n이 9면 8개가 됩니다. 따라서 이걸 다 더하는 거니까 20이 되는 거죠. 알겠죠? 결국에는 다 해서 65개가 되는 겁니다. 자, 18번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다음
여러분들 이제 19번인데 19번을 보고 살짝 당황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19번 같은 유형들을 이제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수원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런 원과 관련해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형 관련된 거는 여기 삼각함수 극한에서도 도형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같이 이제 도형 공부를 좀 해놓으면 두 단원이 한 번에 이제 정리가 되겠죠. 일단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쓸 수 있는 성질들을 다 한쪽에다 적어 놓고 퍼즐처럼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잘 안 될 때는. 그 다음에 그림에다가 나와 있는 길이라든가 이런 걸 다 표현을 하고요. 길이나 이런 게 나와 있으면 그 다음엔 각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이 루트 10이에요. 전부 다 루트 10이거든요. 이등변 삼각형이 3개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넓이 b가 나왔는데 넓이 b는 결국에 이 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기 때문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중심각의 비율이 바로 이 넓이 b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를 세타 1, 여기 세타 2라고 잡아보면 자, 사인 세타 1하고 사인 세타 2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인 세타 1이 더 커요. 그래서 4분의 3 세타 1이 사인 세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넓이 b를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를 알아야 돼요. 여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여기 길이가 2루트 5예요. 근데 길이를 가만히 보니까 얘는 각도를 알 수 있죠. 실제로 이 문제 이 각도를 모르더라도 90도가 아니라 특수각이 아니어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복잡해지죠. 덧셈 정리 여러 번 써야 되는데 어쨌든 90. 따라서 세타 1 더하기 세타 2의 값이 2분의 3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세타 1이 필요한 거니까 세타 2 자리에 뭘 넣으면 돼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1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 좀 해보면은 4분의 3 사인 세타 1은 그럼 뭐가 돼요? 사인 그죠?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1 이렇게 되면서 요게 지금 부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걸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결국에는 코사인 세타 1과 사인 세타 1의 비율이 뭐가 된다? 요게 그죠? 요게 지금 3분의 4가 되나요? 그죠?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차피 근데 코사인 값만 필요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어차피 삼각형 안에서 180 안에서는 전부 다 사인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탄젠트 값이 탄젠트 세타 1이 마이너스 3분의 4면은 자동으로 코사인 세타 1은 뭐가 됩니까?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코사인 법칙 어디서 코사인 법칙 써야겠어? 여기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은 깔끔하게 답이 나오겠죠. 코사인 법칙 써볼까요? x 자 x 제곱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10의 전체 제곱 더하기 루트 10의 제곱에서 빼기 2의 루트 10 하고 코사인 세타 1이니까 5분의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x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20번으로 가볼 건데 얘도 사실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계산이 이제 복잡하죠. 그러니까 20번이잖아. 20번 정도면 난이도보다는 계산이 좀 복잡할 거를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응용력이 크게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어차피 넓이를 각각 2등분 하니까 이 정사각형 넓이 2등분 하려면 쉽게 말해서 어디 지나면 돼? 가운데 중심 지나면 돼. 이거 좌표가 뭐겠어요? 마이너스 1,1이겠죠. 그러니까 이 L이라는 직선은요. Y는 자 A에 x 플러스 1 플러스 1 요렇게 되는 직선이란 뜻입니다. 그죠? 근데 걔랑 이 삼각형이랑 만났을 때 넓이가 2등분이 되려면 이 점하고 이 점을 구해서 이 넓이가 뭐가 돼? 전체 삼각형 넓이. 전체 삼각형 넓이는 얼마예요? 전체 삼각형 넓이는 t죠. 그죠? 2 곱하기 t에 나누기를 하니까 그럼 이 빗금침분의 넓이는 2분의 t가 되는구나. 요 식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인트는 거 봐봐. 내용이 어렵진 않죠? 요 점하고 요 점을 찾아주는 거죠. 그럼 이제 천천히 이 교점들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 교점들을 일단은 요 직선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t분의 2죠. 얘가 2니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t분의 2의 x y절편 2라서 플러스 2. 그럼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해볼게요. 연립을 하게 되면 교점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t분의 2x 플러스 2는 a의 x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고 나면은 x 값이 요게 2 플러스 at분의, 그죠?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at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러분들 계산을 맞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 x좌표 그리고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높이로 쓰이면 되죠. 어차피 이게 밑변, 요 길이가 밑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에 x좌표인 요게 지금 표시되고 있는 부분들이 높이가 되는 거니까 이거의 y좌표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거의 y좌표는 뭐가 됩니까? 여기는 a 플러스 1이 y좌표, 따라서 여기 좌표는 a 플러스 1. 자, 그럼 넓이는 어떻게 돼요? 넓이, 자, 넓이 삼각형 여기 알파벳 둘 필요 없죠? 2분의 t로 바로 갈게요.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밑변 길이가 뭐라고요? 여기 y절편, 그래서 2 마이너스 a 플러스 1 곱하기 요 높이, 그죠? 아까 구한 x좌표 여기 있네요. 그래서 2 플러스 at분의 t 마이너스 at, 이걸 계산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요걸 계산을 하면은, 자, 이거를 정리를 하는 거야. 이 방정식을 풀어서 여기서 누굴 구합니까? 여기서 a를 구해야 돼요. 왜냐면은, 자, y절편이 ft인데 이 ft는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그럼 a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a를 t로만 표현하면 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a 값을 구하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지금 값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0에서 2 사이의 값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a 값을 근해 공식 써서 구해보면은 2분의 자 t 플러스 2하고 플러스를 사용하셔야 돼요. 루트에, 알겠지? 아, 마이너스 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래야 안 넘겠네요.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t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1을 더해서 여러분들이 극한을 계산하면 되죠. 자, 이제 21번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21번인데 21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의 기출문제들을 좀 풀어본 학생들은 익숙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무난합니다. 물론 이제 좀 계산이나 이런 게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상황 파악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fx 함수가 좀 쉽고요. 그죠? fx가 이렇게 생겼고 요거를 일단 그려보시면 f'x가 6x 제곱에 마이너스 8, 그래서 x가 이제 뭐가 됩니까? 뿔마의 루트의 6분의 8이라는 숫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요거는 기함수라서 요 3차 함수를 대략 이제 그려보면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죠.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게끔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런 상황인데 gx가 또 어떻게 되냐면 0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뭐 m이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요. x가 0보다 클 때는 이런 직선 두 개가 되는데 확실한 건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 그 말은 두 직선이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렇게 꺾인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기억을 하나씩 보면 m이 마이너스 1일 때 벌써 두 개를 해결할 수 있네요. m이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은, 자, 한번 써볼까요? m이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gx라는 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gx라는 함수가 47x, 숫자 봐라, 무시무시한 거 봐라, 이거.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의 4가 됩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어차피 절편은 똑같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이렇게 해서 직선을 그어보면 되는데, 그럼 왼쪽에서,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됐냐면 fx와 gx 중 크지 않은 값을 hx를 하자. 그러니까 중간에 함수가 바톤 터치하는 그런 유형이란 얘기야. 볼게요. 한번 보면은 일단 요걸 대충 상황을 그려보면 이런 거죠. 이 함수의 모양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죠? 그럼 이거를 오른쪽 그래프에서 한번 옮겨 볼게요. 그러면 이 기울기가, 이쪽 기울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인 상황이죠. 그죠? 마이너스 2에요. 마이너스 2인 요 3차 함수의 접선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6x 제곱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2네요. 그럼 6x 제곱이 6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는 1, 양수 쪽이니까 1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럼 x가 1에서 접선을 구하면은 f1이 얼마야? f1이 지금 마이너스 6이죠. 자, 그럼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의 함수값, 알겠죠? 함수값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그럼 절편이 뭐가 될까요? 절편. 그리고 접선을 구해본 y는 그러면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 돼가지고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딱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녀석을 옮겼을 때 여기는 접하게 되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만나는 곳이 이쪽에서만 존재를 하겠네요. 여기에서만. 여기에서만 어떻게 돼? 함수가 중간에 확 급격하게 바뀌죠. 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 더 큰 거거든. 작거나 같은 거는. 그럼 오다가 바톤 터치, 그죠? 바톤 터치, 바톤 터치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는 여기 원점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그래서 두 개라는 게 맞고요. h 2분의 1이 마이너스 5인지는 직접 확인하면 되죠. 대입해서 둘 중에, 그죠? f의 2분의 1과 g의 2분의 1을 비교하면 그냥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더 작은 거, 작거나 같은 값이 답이니까. 그러면은 요것도 맞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귿을 볼까요? 디귿은 이 m을 우리가 이렇게 설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m에 따라서 h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가 하나가 되는 양수 m의 최대값은 6이다 그랬어요. 양수 m. 양수 m이면은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gx가. 그죠? 요 친구.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양수 m. 알겠지? 자, 쌤이 지금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은 x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 아이들은 지금 무조건 그래프를 한번 만나는 건 있잖아, 그죠? 만나는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려면 이 꺾이는 점 이곳이 이 함수 h 안에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작거나 같은 값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미분 불가능한 곳이 여기 한 군데,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네 군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쌤이 이렇게 몇 가지 샘플들을 보여주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접한다 라고 하면은 그죠?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수 자체가 작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만 미분 불가능한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양수 m의 최대값 6인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렇지. 얘가 접하는 곳이 이게 접할 때에 이때의 m이 6이 되나? 이것만 체크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f 프라임 x가 6x 제곱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럼 6x 제곱 마이너스 8이 얼마? 기울기가. 자, 여기다 m에다가 6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m에다가 6을 넣게 되면은 이 왼쪽은 위에 있는 자, 마이너스 6분의 47x 플러스 6의 세제곱분의 4. 이거 충격적이다. 그죠? 요거 접하는 곳이 뭐 아니어도 어차피 미분 불가능한 점은 없긴 한데 어쨌든 간에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해됐죠? 그럼 이게 얼마? 이게 마이너스 6분의 47인 거죠. 이걸 좀 계산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디 보자. 6x 제곱은 그죠? 넘어가면은 얼마입니까? 6, 8, 48이니까 6분의 1이 나와서 x가 6분의 1이 나오네요. 그죠? 6분의 1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접점 좌표가 6분의 마이너스 뿔마 그죠? 뿔마 6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이 마이너스 6분의 1에서의 접선 자체가 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접선이 되는 상황이 와요. 그때가 m이 6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m이 최대가 6이 된다는 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딱 이때까지니까.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뭐 충분히 가능해지죠. 이렇게 돼도요, 미분 불가능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분 불가능한 곳이 두 군데가 더 생기죠. 그래서 딱 접하는 순간까지만 계산하면 디귿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26번은 기본적인 동경, 좌표 관한 문제죠. 일단은 일사분면에 점 P가 있다. P를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Q라 하고 Q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R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일단은 좌표를 좀 찍어 볼까요? 이제 점 P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좌표를 이렇게 잡고 여기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했어요. Y는 X가 여기 있으면은 뭐 이쪽에 대칭이 됐겠죠. 그죠? 이걸 다시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서 이거 P 그 다음에 Q 뭐 R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의 동경 요거를 알파,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베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감마다. 그러면은 사실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니까 여기 각도 있죠. 자, 여기 각도도 그죠? 알파랑 똑같은 각을 갖겠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결국 Q하고 P가 동경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면 사인 베타는 여기에 코사인 알파랑 같은 값이 돼서 3분의 2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이게 반대로 갔거든요. 반대로 갔으니까 각도상으로 봤을 때 이 각이 알파랑 똑같은 각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요 각도에 대한 정보도 누구랑 똑같게 되냐면은 어차피 그죠? 여기 얘는 베타랑 같은 친구죠. 베타랑 같은. 그래서 얘도 사인 베타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3분의 2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인 감마죠. 사인 감마가 됩니다. 그럼 탄젠트의 감마 값은 뭐가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사인 값이면 이게 이거거든요. 요런 값이야, 베타가 이거. 감마도 똑같아, 그러면. 그러면 뭐야? 2 루트 2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부호가 쌤이 지금 P를 일사분면으로 잡았고 이걸 45도보다 낮게 잡아서 그런 거지. 그죠? 어차피 이거 다 제곱해서 계산할 거 아니에요. 이거랑 이거 제곱해가지고 더하자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인 제곱 베타를 계산하면 9분의 8, 탄젠트 제곱 감마를 계산하면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하지만 그런 건 아닌 원순위와 비슷한 문제죠. 회전하는 것은 같은 걸로 본다. 자, 그러면 고정을 시키자. 특정한 색깔을 고정을 시키자. 알겠죠? 자, 여러분들 보면은 주어진 9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한다. 그러면은 각 빨간색과 파란색을 포함한 9가지 색이니까 빨간색도 한 군데, 파란색도 한 군데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란색을 가운데다가 칠한다 라고 한다면은 빨간색은 모든 꼭지점을 공유하게 되니까 빨간색을 칠할 곳은 없네요. 그래서 가운데다가는 파란색을 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을 여기다가 칠하게 되면 여기다가 칠하는 곳도 다 중복이 되죠. 그래서 고정을 시킬게요. 그러면 더 이상 회전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럼 파란색의 위치는 어디가 됩니까? 파란색의 위치는 자,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죠. 그지? 그래서 5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죠? 나머지는 그냥 칠팩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여기 뒤에 칠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자, 파란색이 예를 들어서 자, 지우고 파란색이 여기에 놓인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꼭지점을 공유하게 되죠. 그지? 그래서
세 가지가 되고요. 곱하기 나머지 색깔 똑같이 7팩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파란색의 위치들은 전부 다 회전하면 다 똑같아요. 여기에 파란색이 놓이는 건 처음에 여기에 놓였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놓이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정답은 8이 되는 거죠. 27번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 공식점을 공유하는 것만 피해가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7번이죠. 28번을 보도록 할게요. 2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번은 삼각함수 문제인데, 일단은 얘가 두 점을 지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은 한번 봅시다. 대입을 해보면은 f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넣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인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밖으로 꺼낼게요. 어차피 그죠? 마이너스 2의 사인에 2분의 a 파이 플러스 b가 되고요. f의 2분의 7 파이는 뭐가 됩니까? 2 사인의 2분의 7a 플러스 b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 사인 2분의 a 파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사인 2분의 7a 하고 같아진다는 거죠. a 파이. 그죠? 근데 사인 그래프의 특징상, 자, 여기 보면은 2분의 a 파이는 어차피 0에서 7분의 2파이까지예요. 왜냐하면 여기 문제에 a 값의 범위가 써 있거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이쯤 될 거라고 보면 돼요. 2분의 a 파이. 그럼 여기가 대칭인 곳이 한 이쯤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점하고 이 점이 바로 누가 되는 겁니까? 여기가 바로 2분의 7a 파이. 그럼 여기서 얘가 2분의 7a 파이가 될 경우하고, 그 다음 여기서 얘가 2분의 7a 파이가 될 경우는 다르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에다가 2분의 a 파이를 더한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2파이에서 2분의 a 파이를 뺀 거죠. 각각을 좀 계산을 해보면은 파이는 2분의 7a 파이 마이너스 2분의 a 파이가 돼가지고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이가 3a 파이가 되죠. 따라서 a 값은 3분의 1이 나오는 상황이 오고, 두 번째는 여기서 4a 파이가 2파이가 돼서 a는 2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푸시면 되죠. 그죠? 이 중에 어떤 게 답일까요? 바로 유리수 b. b가 유리수가 나오는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해보면은 여러분들 3분의 1일 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나머지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2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을 보면은, 자, 좌표가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지금 n 플러스 5하고 n 플러스 4잖아. 근데 꼭지점이 뭐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 1입니다. 그럼 일단 x축, y축을 그려놓고 좀 볼까요? 자, x축을 그리고요.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축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었을 때 금방 뭐 원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45도. 자, 여러분들 45도일 때가 생각을 해봐. 45도일 때 얘가 지금 만약에 n 플러스 얘가 얼마예요? 얘가 지금 4죠. 여기가 지금 n 플러스 4겠죠. n 플러스 5를 그려도 그 안에 자연수가 되는 i는 어차피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n 플러스 5를 그려도 의미가 없어. 어차피 뭐 더 생기진 않아. 한 변의 길의 일자리는. 그죠? 그러니까 n 플러스 4로 문제를 풀면은 굉장히 쉬워지거든 이게. 자, 이럴 때는 항상 기준을 잘 정하면 돼. 그러니까 요거는 지수로그 개수 세는 문제에서 쌤이 설명을 몇 번 했을 거예요. 그걸 사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x좌표가 y좌표 모두 자연수인 정사각형을 셀 때는 정사각형 중에서 이 4개의 꼭지점 중에 본인이 원하는 기준을 하나 정합니다. 쌤은 여기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왼쪽 하단. 알지? 그러면은 이 정사각형 요 놈을 기준으로 이 점을 기준으로 개수를 세면 되는데, 알겠죠? 여기다가 그려보면 첫 번째는 이러한 정사각형이 생기겠죠. 쉽게 그냥 좀 크게 그릴게요.
이제 크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얘가 1,1입니다.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딱 걸치겠지. 이렇게 딱 만나겠지. 얘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직선의 정체는 x 더하기 y가 n 플러스 4인 곳이거든. x, y가 자연수면 어차피 다 자연수가 돼서 여기. 그러면은 이 점 좌표는 뭐겠어? 여기 어차피 x가 1이니까 y가 여기는 n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죠. n 플러스 1이죠. 왜냐면 여기가 n 플러스 2거든요. 이 점 좌표가 여기가 뭐가 됩니까? 여기 2잖아요. x가 2일 때 이 점의 좌표가 2, n 플러스 2이기 때문에 y 좌표는 n 플러스 2야. 나는 지금 기준을 왼쪽 하단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잡았어. 이 점의 개수가 바로 사각형의 개수야. 몇 개입니까? n 플러스 1개죠. 그럼 내가 이걸 한 칸을 옮기잖아요. 한 칸을 옮겨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칸 내려갑니다. 계단처럼. 그럼 여기는 뭐가 돼? n개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라인은 x좌표가 2일 때 개수는 n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n 플러스 1개, n개, n 마이너스 1개 쭉 해서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여기에서 딱 한 개로 끝나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여기 하나 딱 들어차고 끝납니다. 그래서 1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개수가 이것의 합이 전체 개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요거의 전체 개수는 2분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것을 an이라고 했고요. 그걸 다시 시그마에 넣으면 이 문제는 그냥 답이 나옵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3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0번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변수들이 여러 개 등장하죠. s도 있고 t도 있고 a도 있고 x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잘해야 돼. 요거는 자, 천천히 볼게요. 일단 우리가 이 식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g의 t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g'x는 fx랑 같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gx 같은 경우는 4차다. 근데 3차인 fx가 최고차 계수가 4이기 때문에 자, gx 같은 경우는 4가 아니라 그냥 x 4제곱으로 시작을 한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양의 방향의 4차 함수일 텐데 f'a가 0이면은 g를 미분을 2번 한 거에다 a를 넣으면 0이란 얘기죠. 그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거기 보면은 이 이야기 자, 요거 볼게요. 이거는 4차 함수를 대략 그었을 때 내가 어떤 a를 잡으면은 여기가 ga가 되는 거고 여기가 미분 불가능한 곳이 되는 거죠. 네 군데. 근데 이게 한 군데밖에 없다는 뜻은 4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a이거나 여기가 a란 얘기인데 방금 해봤지만 g2'a가 0이면은 이곳이 a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물론 방향은 이것도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이것도 가능한데 중요한 건 여기죠. ga가 그죠? 3중근을 갖는다는 거. 알겠지? 3중근을 갖는다는 거를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형태의 gx 그래프란 얘기인데 gx 그래프가 그러면은 a에서 3중근을 갖게 되죠? 그죠? a의 3중근을 갖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g'a도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fA가 0이라는 말하고 똑같네요. 그죠? g'a가 0이면 fA가 0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정리해보면은 fx는요 fa가 0이고요 f'a도 0입니다. 느낌 오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fx는 4의 x-a에 그죠? 제곱에다가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인수로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이 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ga 값을 ht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ga가 뭐죠? 자, ga는요 인테그랄 t에서 a까지의
fsds인데 이거를 ht라고 하자. 또 미분해 볼까요? 그죠? 마이너스 ft가 되겠네. 마이너스 ft는 h't하고 같아지는데 t는 최소값 27 간다. 극소값이 27이다. 아, f의 2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h'2가 0이니까요. 그죠? 극소값이 최소일 수밖에 없죠. 구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27이란 말은 그러면 인테그랄 2에서 a까지를 fx dx를 한 게 얼마다? 27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제 gx는 좀 지우고요. fx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봅시다. fx라는 함수가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x축과 접하는 곳이 a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한 곳이, 자, 첫 번째 가능성 요거, 그래프 이렇게 안 이뻐지게 그리지. 첫 번째 가능성은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이거죠. 여기가 a고 여기가 a입니다. 오케이? 이런 이야기죠. 나머지 교점은 뭐란 얘기죠? 2라는 겁니다. 그죠? 2. 근데 a에서 a까지를 적분했을 때 27입니다. 오케이? 여기든 간에. 그죠? 그러면 둘 다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넓이가 27이라는 거는 얘가 지금 x-2가 될 거고요. 그럼 공식 12분의 4 곱하기 두 근 2와 a의 차이를 4제곱해서 나온 게 얼마다? 27이다라는 공식을 쓰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워지죠. 그죠? 3차 함수가 어떤 직선과 이렇게 중근 하나와 실근 하나를 가질 때 얘가 a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면 여기에 넓이는 어떻게 문제를 푼다고? 12분의 a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사용한다면 a 값은 그냥 쉽게 나옵니다. a를 구하고 나면 f5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30번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죠.